이 성범죄에서 결국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무척 증거 가치가 높은 것은 어쩔 수가 없고, 저도 그 부분은 법원의 판단들이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렇다면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이제 확인받을 수 있는, 또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단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그냥 악의적으로 처벌까지 받게 하려고 그런 정말 계획을 세워서 수사기관에서 그리고 재판에서 내가 할 거짓말들을 준비하고 진술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럴 수도 있다. 사적인 악감정을 가지고 보니까 어차피 성범죄에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기 힘들고,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고 그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적일수록 더 신뢰를 받는다라는 걸 알고 준비를 한다면, 사실은 재판부에서도 그 사람 말을 쉽게 배척할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성범죄에서 객관적인 다른 증거들을 찾기가 힘들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앞뒤가 다 맞다. 그렇다면 그 진술로 충분히 유죄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저도 무척 그래서 우려를 하고 있는, 정말 가끔씩 이제 좀 그렇게 보이는 사건들을 맡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고소를 해놓고 합의금 요구를 했다거나 그런 사정이 없다면 이 사람 말을 일단은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고 볼 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선. 실제 사건에서 음성 녹음 파일이 증거로 활용이 돼서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벗은 사건이 실제로 존재를 하나요? 당연히 존재하죠. 저도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에서 음성 파일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돼서 혐의를 벗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상대방이 악의를 가지고 이 사람을 고소한 게 아니라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필름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2시간, 3시간 동안 대화가 있었던 그 전체 과정을 거의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는 것은 성관계 장면만 기억을 하고 있던 건데, 술 깨고 나니까 내가 얘랑 성관계를 했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성관계를 했을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고소를 했고, 이제 의뢰인은 그때 이제 몰래 녹음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게 2시간짜리였던 것 같은데, 2시간짜리 녹음 파일을 제출을 해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여자분이 술에 취해 있던 건 맞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대화가 불가능할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계속 대화가 이어지고 성관계까지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들이 다 녹음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결정적인 증거가 돼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죠. 그게 없었으면 아무래도 의뢰인은 좀 힘들지 않았을까. 지금 상황은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관계는 그렇게 뭔가 증거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문제 제기가 됐을 때 다른 증거들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래서 좀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죠. 이렇게까지 뭔가 그냥 저야 이제 일이니까 증거 향후의 절차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일반 생활에 녹아 들어가는 게 맞나. 내가 뭘 할 때 증거를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조금은 이상하긴 해요. 낯설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변호사다 보니까, 또 변호사는 결국에는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이제 피의자들 혹은 문제 제기를 받은 사람들을 변호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어권 측면에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녹음을 하는 목적이 사실 촬영을 한다, 몰래.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의도가 나쁘다는 건 충분히 파악 가능하죠. 영상을 돌려본다든가, 물론 자기가 혼자 소지할 수도 있겠지만 유포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녹음을 하는 행동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성적인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다르게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녹음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까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증거를 남겨놓겠다. 나중에 딴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미리 그걸 준비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몰래 녹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무척 불쾌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걸 또
녹음하는 이유와 목적을 생각해 보면은 이걸 무조건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견은 충분히 또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정말 유포시킨 사람이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뭐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물론 이런 반박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 유포까지도 막기 위해서 이런 녹음 단계에서부터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도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대부분의 상황을 가정을 할 때 이런 녹음 행위까지 바로 처벌하는 것은 뭐 향후를 대비하려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 정말 손발에 다 묶어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실제 사안과는, 실제 사실관계랑은 다른 판단을 내리는 예외적인 사안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런 건들이 더욱 늘어난다면 많이 곤란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은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의 가치와 성폭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간단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로이어랜드의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